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의 기대감이 현재 다소 무너진 상황인데 주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엔캠의 개별 이슈로 11회차, 12회차, 13회차의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로 이제 대량의 물량이 신규로 상장되면서 주당 가치가 희석되고 시세 차익에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의 사태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나 사퇴하기 전에는 이제 친환경 섹터가 수혜를 보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전기차도 요 친환경 안에 들어가죠. 자, 근데 바이든이 사퇴하게 됐고 트럼프의 2기 집권이 유력해진 상황인데 트럼프는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이 바이든 기후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자주 언급을 했었던 만큼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대표적인 피해 섹터가 요 친환경 섹터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건 직접 언급을 한 만큼 추측이 아니라 기정사실에 가깝죠. 자, 트럼프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공화당 하원은 이미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메탄가스 배출 규제 등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일 거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요 전기차를 포함한 2차전지 섹터 전체가 피해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돼서 또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등이 사라지게 된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급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엔캠은 전해액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힘을 쏟고 있는데 자, 이런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크게 필요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물론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이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혜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섹터 자체의 자금 이탈, 소극적인 신규 유입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대처 방안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2024년 11월 5일에 시행이 됩니다. 현지 시간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 그 결과는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바이든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2차전지 섹터는 다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2차전지를 포함한 친환경 섹터, 인플레 감축법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집니다. 자, 대선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그 안에 해결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로또 맞기를 기원하는 운에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크게 폭락까지 하진 않을 것이기에 분할로 비중을 관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미 내려왔는데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한 투심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물론 영향은 끼쳤죠. 근데 당선되면 여기서 더 빠집니다. 자, 근데 기사 보시면은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미 대선 지지율에 큰 격차가 있진 않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이게 여론조사 업체가 소수의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트럼프는 자구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표는 트럼프에 더 긍정적일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대선 결과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고 대다수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만큼 친환경 섹터의 수급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문제죠. 자, 물론 시드머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트럼프 수혜주를 분석하고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더 승률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자, 근데 그렇다고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존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0에서 뭐 50%, 60%, 뭐 70% 이렇게까지 등락을 거듭한다 라고 하면 자, 이제는 뭐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30%까지 등락을 거듭한다. 이런 식으로 고점은 낮아지되 등락은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을 알고 고점을 안다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물론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상승폭이 더 적어질 수는 있으나 부정적인 상황이라 해서 내리기만 하는 주식 없고 긍정적인 상황이라 해서 오르기만 하는 주식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대강 기준이 되는 자리들을 선을 하나씩 그어놨습니다. 자, 일단 제일 위에부터 보면은 27만 5천원대, 그 다음에 25만원대, 21만원대, 16만 7천원대 뭐 이렇게 그어놨는데, 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선부터 보시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갈 때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발판이 되어주던 그런 자리가 됐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일부 올랐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니까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 매물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하락하는데, 자, 요 자리에서 또 지지를 또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소폭 또 반등을 했죠. 자, 폭등 후에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 지지가 되어주던 자리가 요 27만 5천원대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의 지지를 확인했을 때 매수세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강력한 지지는 무너지면 강력한 저항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항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는 때에도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터치를 했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이 강력한 저항은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서 매수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25만원 이 가격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내려왔을 때 반등의 발판이 되어주던 게 바로 요 자리였는데, 이후에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서 강력한 저항이 됐습니다. 자, 이 투자의 기준을 볼 수 있었다면 적어도 25만원대, 24만원, 23만원대에는 매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밑에도 같은 맥락이고요. 자, 한번 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지지가 두 차례 수렴된 자리인데 아직 저항받은 흔적은 없죠. 다음에 있을 기술적 반등에는 이 자리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대형 호재를 동반한 상승, 그리고 거래가 동반된 상승이라면 여기를 돌파하고 이 자리에 지지대를 갱신할 수 있겠지만, 저항을 받게 된다면 단기 분할 매도 타점으로 손실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엔캠에 놓여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요 21만원대, 이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의미가 큰 어떤 기준이 되는 자리를 터치했을 때 무슨 제스처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매수 또는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것이고, 차트는 후행성이다, 결과론 아니냐라고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준점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들의 평단을 알 수 있고 그들의 투심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좋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등한시하면 정보 하나를 빼놓고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 제일 밑에 장기 이평선인 이 검은색 선, 회색 선, 24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엔캠의 장기 매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과 같기에 어떤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바닥이 더 낮아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런 바닥권의 자리에서도 그만큼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 유입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의 실적을 45일 후인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45일 이후인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엔캠이 당장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실적 발표에서 매출 가이던스 등을 추산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번 분기 보고서가 5월 16일에 공시가 됐는데, 자, 이때 엔캠 5월 16일부터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그죠?
자,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파생상품 부채 5천억이 잘못 해석돼서 시간의 하한가를 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회계장부상 기재되는 손실일 뿐 실제 현금 손실은 없다는 것과 엔캠의 캐파 증설 등 향후 계획과 일치하는 행보가 분기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럴모터스 있죠. 제네럴모터스를 보면 당시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제네럴모터스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제네럴모터스는 1분기에 몇 년 만에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었고, 이제 LG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규모는 양극재 50만 톤. 금액으로는 최소 24조 7,500억. 자, 이게 전기차 500만 대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500만 대 전액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 누가 공급을 하느냐? 엔캠이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이나 전망도 24년 하반기 신규 고객사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고 25년은 많은 신규 전기차들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전망이 눈에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 한 대통령이 4년간 집권한다고 전기차라는 섹터 자체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적어지더라도 수요는 있기 마련이고 생산은 해야 됩니다. 생산을 하려면 전기차의 필수 소재인 전해액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기차 관련주가 피해주로 등극을 하게 되더라도 그 맥시멈이 낮아지는 거지 그 안에서의 등락은 당연히 있습니다. 엔캠은 트럼프의 피해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즉 맥시멈이 낮아지고 저점이 더 열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준점들을 토대로 시세 차익은 계속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매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피해만 커집니다. 그러나 분할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인 거죠. 자, 이 근거들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곧 있을 엔캠 2분기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도록 하고 언급드렸던 기준점들에 따른 매수매도 타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점을 잡은 근거도 당연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고, 자, 텔레그램 입장은 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